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버전으로 7월달에 개정되는 출제 기준으로 2020년 6월달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B형 2교시 문제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제 기준은 7월 11일부터 7월 11일 정기검정부터 변경되어지는 방식인데, 주 차이점은 문제지에 주어지는 캡처 이미지가 2016 버전으로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우선은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ITK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수험번호 로그인하는 것 절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엑셀 2010 버전 실행시킨 다음에 답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문제지는 제가 개정 출제 기준으로 변경한 문제지인데요. 시험장 환경에서는 윈도우 10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해당 엑셀을 실행을 시켰다.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요. 클릭한 다음에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불변입니다.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수험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까지 입력한 다음에 요 확인 버튼을,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화면 상단에 있는 요 제목 표시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장된 파일명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보면은 고정적인 요구 조건 자체가 보면 해당 엑셀의 답안 작성 요령은 불변인데요. 두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시트의 A 열너비는 1로 해. 그리고 해당 시트의 이름은 1, 2, 3, 4작업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맞춰서 작업 환경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트 3개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Shift 키 왼손으로 누른 다음에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데 허릿하게 잘 안 보여요. 선택됐는지. 자, 위에 제목 표시줄에 대괄호 구름이로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지면 2개 이상의 시트가 선택됐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A 열너비를 1로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주니까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합니다.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팝업 메뉴에서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기본값 8.38을 1로 수정하고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지금 전체적으로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지의 요구 조건에 보면은 그 조건에 1작업의 출력 형태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이렇게 수정하라라고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을요, 효과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현재 시트 3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전체 셀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으로 수정하고 반드시 엔터키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트 이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시트 1을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이름인 제1작업, 그리고 시트 2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 그리고 시트 4작업, 시트 네 번째 추가시켜서 4작업을 하지 않고 제4작업 시트는 나중에 그래프 파트에서 별도 차트 시트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시트를 꼭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1작업 진행을 해야 돼요. 제1작업 선택하고요. 아무 셀에 선택하게 되면 블록 지정되어졌던 거 해제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지 보고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지에 보면 이제 제1작업을 참조로 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전체적으로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몇 점입니다. 문제지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상단에 제목, 도형 제목, 그리고 결제란, 그리고 입력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 추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는 아니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네, 순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네, 엔터키 눌러가면서 데이터 입력할게요. 관리 코드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IK-1909-1 이렇게 엔터키 LP-1801 -2 엔터키 LP-1907 -3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네, IK 하이펀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데이터 요 숫자 키 입력하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아요. 네. IK 하이펀도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1905 하이펀 1 엔터키도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1811 하이펀 3 엔터키 LP 하이펀 1711 하이펀 2 엔터키 LP 하이펀 1908 하이펀 네 08 하이펀 3 엔터키. 그 다음에 내용 레몬 제품 여기다가 다 입력하세요. 레온 제품의 판매 수량 갈로다 열고 단위 한 칸 띄우지 않죠. 네.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합니다.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합계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 스캔 요거도 마찬가지 여기다 다 입력하세요. 네, 스캔 슬러시 복사 기능 제품의 최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어지니까 C4셀 제품명 입력하고 모티 크로우 지니 그린 벤티지 다큐 프린터 로사 프린터 캐리 한 칸 띄고 레이저 입력했죠? 엔터키 하나 둘 셋 하면 D4셀로 이동되면 판매 금액 입력을 하는데 이 판매 금액부터는 지금 현재 그 쉼표 추가되어 있는데 쉼표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넘버라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로 149000 엔터키 150000 엔터 344000 엔터 421000 엔터 175000 엔터 245000 엔터 182000 엔터 389000 엔터 엔터 자, 해당 열 너비가 좁으면 해당 열의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넓혀 가면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 다 입력하고 하셔도 되고. 자, 이 4셀은 두 줄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쇄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속도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인쇄 속도. 그 다음에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셀에 두 줄이 입력할 때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지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소문자 영어로 ppm 갈로 닫고 그냥 엔터키 하면 입력 완료되고요. 너비가 좁아 자동 줄바꿈 된 거예요. 열과 열 경계선 살짝 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4 엔터키 16 엔터 15 엔터 19 엔터 6 엔터 17 엔터 12 엔터 18 갈로꼬림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함수 문제번호 안내 네, 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말고 판매 수량 마찬가지로 두 줄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른 채 엔터키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고 최종 엔터키 입력 완료 157 엔터 184 엔터 154 엔터 201 엔터 98 엔터 217 엔터 256 엔터 잘못됐네요. 네, 여기 256 네, 넘버라키가 지금 해제가 네, 돼버렸습니다. 256 엔터 그리고 94 엔터 그 다음에 입력하지 말고요. 네, X는 나중에 처리해 주도록 하겠고 블록이 해제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돼요. 얘는 의무사항이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J14까지 네, G4셀 제조사 엔터 레온 이지전자 자동 완성되면 그냥 첫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E 엔터, 엔터, T 엔터, E 엔터,
그리고 제품 분류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제품의 분류, 엔터, 관리 코드 입력하고 엔터. B는 스캔 슬러시 복사 자동 완성되는데, 네, 요 뒤에 팩스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입력하고, 스캔 슬러시 복사 슬러시 하면 팩스까지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스캔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입력. 스캔 슬러시 복사 슬러시, 네, 엔터. 스캔 슬러시 복사 슬러시 팩스. 잠깐 오타가 있어가지고 자동 완성되지 않았네요. 네, 됐고 엔터. 스캔 슬러시 복사 스캔 슬러시 복사 슬러시 팩스. 자, H14셀 IK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반드시 요구하는 셀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시 연월 갈루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 4셀에 입력할 내용, 네, 평가까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실제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진다 라는 말씀을, 네, 계속 드리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네, 화면에 어떤 내용을 문제지에 입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너비값 열의 너비, 네, 비교했을 때 좁은 부분, 넓은 부분 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지와 같게 합니다. 네, 판매 금액, 인쇄 속도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판매 수량도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제조사도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기능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이만큼. 네, 그 다음 출세 연월, 그리고 평가까지 됐죠? 네, 이렇게. 자, 해서요, 네, 데이터 입력이 완성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입력한 범위 영역, 데이터 범위 영역 B4부터 J2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조건 외에, 조건에서 명시되어진 7개 조건이 문제지에 보면은 1작업 밑에 출력 형태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 7개. 요거 외에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야 될 부분을 조건의 편집이라고 명칭을 제가 임의적으로 했는데,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셀 병합이라든지 X 대역사선 처리,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행 높이 조정, 문제지 출력 형태 보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의 편집은 우선적으로는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할게요. 네, 고정입니다. 꼭 테두리는 2번 할게요. 네, 홈에 글꼴 펼치, 요 테두리 펼치부터는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요, 테두리 펼치부터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요렇게 누르세요. 꼭 요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조건 1에 보면은 아까 글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정렬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정렬 숫자 획의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맞출게요. 네, 홈에 맞춤이 수평 정렬 가운데, 요거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뚝딱, 네, 전체 정렬 가운데 하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네, 잘못됐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블럭을 해제할게요. 블럭 해제하고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해당 테두리 뿐만 아니라 굵은 실선이 요구되어지는 게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표 머리글 아래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요 위에 라인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B5부터요. B5부터 J12까지를요. B5부터 J12까지. 그래서 이 범위를 엑셀에서는 연속 범위를 콜론 기호를 사용합니다.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바깥쪽 굵은 상자, 네, 굵은 상자 테두리를 꾹 눌러버리면, 네, 위아래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꼭 이렇게 네 군데 셀을 합치는 게 요구가 되어져요. 요 네 군데 이렇게 고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영역인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나머지 범위 영역 이렇게 체킹해 드릴게요. 이 범위 영역을, 네,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13에서 D13 선택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G13에서 I13까지 컨트롤 키 떼고 맞춤
그룹의 병합하고 안내 맞춤을 클릭하면 네 군데가 뚝딱 적용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해당 F13, F14 꼭 X 대그 사설이 반드시 적용되니까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이 되었으면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테두리 탭에서 좌상량, 우상량 클릭해서 X를 만들으세요. X 만들고 확인 클릭. 자, 그 다음에 해당 출력형질 살펴보게 되면 숫자 데이터 입력되어져 있는 게 보다시피 판매 금액부터 해가지고 천단위 구분기호와 천단위 이상이 아니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범위 영역은 판매 금액 입력 셀인 D5에서부터 판매 수량 입력 셀인 F12까지 블록 지정해가지고요. 네. D5에서부터 F15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있어요. 쉼표를 딱 누르게 되면 뚝딱 오른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항은 이 행높이 조정하는 거예요. 네, 출력형질 살펴보게 되면 해당 1, 2, 3행이 높이가 이만큼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저희는 딱 붙어 있는데. 네, 그래서 1, 2, 3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선택해서 행높이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입력값 추천입니다. 네, 25 입력하시면 무난해요. 그래서 네, 25라고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확인 됐고요. 조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아까 25를 몇 개? 3개 빼면요 22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네, 행높이 22 추천입니다. 추천 의무사항은 아니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맞춰졌어요. 자, 너비값 네, 좀 줄여보니까 또 약간 넓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출력 형태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했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의 편집 부분이고요.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은 문제지에 7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네, 저희가 다 미리 당겨서 했고 두 번째 조건인 제목, 도형사입하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도형의 종류는 한쪽 모서리 둥근 네, 사각형 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고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고요. 어디 크기 위치 B1에서부터 G3 중간 정도에 자,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 둥근 거 사각형에서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네, 찾아보면은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네, 끝에서 세 번째 잘 안 보이죠? 네, 한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해줘요. 위치 및 B1에서부터 G3 여기까지 네, 놓으세요. 네, 놓으면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게 2010 버전으로 작업하는데 2010 버전은 도형의 기본 모양이 이렇습니다. 근데 얘는요 2016 버전으로 작업한 결과인데 해당 테두리의 굵기 차이가 있어요. 기본값이요. 테두리 그 굵기 차이 기본값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주어진 출력 형태로 갖게 한다면은 기본 테두리의 굵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하고 네, 내용 먼저 인기, 복합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고요. 테두리,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보세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해. 이 요걸 맞춰가지고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2야 입력하고 24네요.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요 글자 밑줄 빨강, 네, 가 돼 있는 거.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해, 네, 글꼴 밑에 가 진하게 돼 있는 거.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여기까지가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했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 안에 해당 글자의 정렬이 수직, 수평 가운데예요. 그래서 맞춤에서요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 두 개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도 출력 형태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네, 해당 도형의 테두리 굵기 네,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한 4분의 1 정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로. 그리고 하나 안 했네요. 네. 해당 그림자 네,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네, 문제지에서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네, 그림자는 바깥쪽 네, 그림자 스타일을 옵셋 아래쪽으로 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그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아래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두 번째 걸로 이름값 확인되니까 옵셋 아래쪽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거 약간 넓혀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지에 토시 하나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결제란은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고 해당 요 카메라 요게 없어졌어요.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네, 요게 없어지고요. 그림 복사 기능으로만 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계정 출제 기준에서는 그림 복사 기능으로만 네, 결제란 만들어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이미 셀 아무데나 저는 추천을 제2 작업 시트를 추천드리고 C2부터 해서요. 네, F366의 결제란을 보고 만들게요. C2에다가 결제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했고 결제란 범위 영역 테두리 네, C2부터 F3까지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해당 그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할게요. 네,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자, 결제 합쳐져 있잖아요. 네, C2, C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가지고 합쳐졌지만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요. 네,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가나 대각선 화살표도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 클릭해가지고 세로 쓰기를 선택하면 Z자가 밑으로 딱 내려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수정하겠습니다.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추천드립니다. 4 D, E, 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추천드리고요.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가지고 40. 자, 반드시 이 크기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추천입니다. 네. 4, 7.5, 10, 7.5, 40 이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네. 수동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하셔도 되긴 하고요. 네. 자, 얘를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거 요 복사인데 펼치 버튼 눌러야지 그림으로 복사가 확인되어져요. 예, 클릭. 어떻게 복사? 그림 모양 형식 그림 확인. 기본값 유지하고 제 1작업에 H 네, 1셀에다가 해당 붙여넣기 옵션에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요. 자, 끝라인이 J 여기 끝에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마우스로 요 해당 그 조절점 드래그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고요. 모양 약간 틀린데요. 네, 모양 약간 틀리는 거는 지금 제가 요 너비값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넓혀야 되는데 안 넓혀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조절하면 네, 모양이 거의 같게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원본을 꼭 지워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작업에 작업했던 열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행 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동그라미 네, B4부터 채우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표 머리글 영역과 B4부터 J4 그리고 관리 코드하고 판매 금액 입력 셀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 중앙으로 채워 홈 탭에 깡통 있죠. 글꼴에 표준색에서 세 번째가 주황이에요. 클릭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셀 서식 유효성 검사 네. H14셀에 대해서 꼭 이렇게 물어줘요. H14셀. 그래서 제가 데이터 입력 안 했죠. 네. B5부터 B12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H12셀 선택하고 상단에 데이터 탭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이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에 찾아보세요. 데이터 유효성.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 토막 나니까 위에 거 클릭을 바로 하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대화상이 바로 시행되어지고요. 설정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을 선택하세요. 꼭 고정적으로 이렇게 네, 공식처럼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펼치 버튼에 목록 그리고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B5에서부터 B12까지를 블록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해당 원본 입력란에 이꼴 $5 $B 콜론 입력이 되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자, 시각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해당 여기에 보면 펼치 버튼 하나 뚝딱 생겼어요. 얘를 눌러보면요 B5부터 B12 영역의 입력까지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초기 B5가 기본 보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선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출력 형태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지거든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인 새 서식 D5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D5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갈 메뉴에서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세요. 네.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 자, 형식의 목록 중에 문제지에 보면 1000단위 이상은 심표 적용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보기에 보면 지금 현재 149 심표 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뒤에 1을 추가적으로 표시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네. 요거는요. 해당 형식 목록 중에 네 번째 보면 샵 심표 샵0 있어요. 얘를 선택할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형식 목록 중에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선택하면 요 입력란에 그 내용 입력되어졌는데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를 네, 직접 입력을 해주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커스 클릭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미리 보기가 1490001 됐죠? 확인했으면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현재 판매 금액의 가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첫 번째 요구 조건에 정렬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수동으로 홈탭에서요. 맞춤 그룹에 수평 정렬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요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가운데 정렬 유지되어 있는데 이대로 둬도 되나요? 네, 이대로 둬도 됩니다. 네, 출력 형태가 오른쪽 정렬이 한 칸 떨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의심스러우시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점수 주는 문제 하나 요구 조건 남았어요. 네. 이름 정의 이게 점수 주는 문제예요. G5부터 G12 영역 제조사로 이름 정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여기 G5 돼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해당 문제 주관은 이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얘를 제조사 엔터키 이렇게 하면 조건 편집까지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격자선 있죠. 얘가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요. 네,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이 눈금선을 해제하겠습니다. 네, 눈금선 해제하면 표서식 부분에 대한 건 완성이 됐고 여기까지가 100점 차지합니다. 네, 100점 완성했고요. 다음 이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바로 풀이할게요. 네, 함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6문제 함수는 6문제 문항당 몇 점? 20점 차지합니다. 그래서 120점이고요. 그 다음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네, 조건부 서식도 배점이 네, 20점 차지합니다. 네, 20점. 해서요, 네, 해당 그 140점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40점 몇 점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제가, 지금 현재 이 개정 출제 기준으로 변경되어지는 2016 버전을 특강해드리면서 약속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함수를 기존에 제가 직접 입력 방식으로 풀이한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어려워요 라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좀 더 그러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풀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출시 연월 1번하고 2번 문제는 요 길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셀에서 함수식 완성한 다음에 채워 넣는 형태로 2개 풀고요. 나머지 3, 4, 5, 6은 단일 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I 5셀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if 라지 함수 이렇게 물어지는데 자, 함수 복합 함수 나오는 문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수 6문제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8개로 딱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I 5셀 선택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 왼쪽에 fx 있죠. 얘를 누를게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네, 평가를 구하는데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의 3번째 큰 값 이상이면 우수로 네,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 평가는 출시 연월이네요. 네, 1번 문제죠. 자, 출시 연월을 구하는데 관리 코드의 4번째 글자부터 2글자씩 연도와 월을 얘와 같이 구하라. 네, MID 함수하고요. 네, 엔드 연산 사용에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사용하라는 함수의 종류는 MID니까 여기서 함수 검색에서 MI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눌러보면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네, 검색 이렇게 해보면 뚝딱 해당 MID 함수가 찾아지는데
네, 찾아지는데 요 MID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바로 넘어가요. 네. 해당 함수 갈로 안에 입력하는 인수에 대한 도움말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텍스트 문자를 입력하라. 네, 대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 코드 입력되어진 값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하고 같은 행에 있는 O행에 있는 관리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 네, B5셀 마우스를 꾹 찍으면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여기 됐고, 그 다음에 start num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MID 함수는 문자열 중에 중간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내라 이렇게 네, 하는 부분이라서 문제에서 주어져요. 조건이 관리 코드에 네 번째 글자부터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스타트 부분은 4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몇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뽑으면요, 결과치가 19로 되어지는데, 네, 19로 되어지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시에서 보게 되면 IK-1901인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어떻게? 2019년 그 다음에 네, 요게 연인이고 요게 월. 그런데 앞에 20이 추가적으로 붙게끔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네, 요 미드 함수는 제대로 완성이 되어졌지만 네, 요 상태에서 요게 최종 결과값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을 딱 누르면 19만 뽑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꼴 M 사이에 커스 위치시킨 다음에 19 앞에 20이 추가되게끔 해. 요 20 추가하는 부분. 네.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문자열로 이야기하니까 상따옴표 묶어가지고 20이라고 하고 AND. 그러니까 상따옴표 닫고 AND.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 결과치가 2019로 바뀌어요. 됐죠? 2019. 그 다음에 뒤에 연 한 칸 띄우고 09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다시 AND 연산자는 문자를 연결하는 연산자이고요. 상따옴표 연하고 한 칸 띄우는 빈 공백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9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다시 미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복사할게요. 요 MID 네, 얘를 그냥 복사한 다음에 스타트 지점만 4가 아니라 6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트 지점만 6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AND 월 이렇게 추가시키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완성되어진 수식입니다. 요거는 MID 단일 함수이지만 지금 현재 AND 연결 연산대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출력되어지는 모양 자체를 이렇게 네, 꾸미게끔 요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실제 사용되어진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MID 함수입니다. 문자열에서 그 중간 단위 어디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내라 라는 함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 되는 것처럼 2019년 한 칸 띄고 09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자동체험 핸들요 점 있죠? 검은 점 얘를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있던 점을 밑으로 드래그 놓아요. 네, 중간에 여기 지금 경계선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우자. 네, 요렇게 하면 1번 문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평가를 구하는데 인쇄 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if하고 라지 함수 사용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J 5셀 선택하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모합사 실행한 다음에 if하고 어떤 거 조합이면 if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if 네 해서 검색해서 if 찾았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if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함수의 그 인수 첫 번째 게 로지컬 언더바 테스트가 조건식이에요. 문제 보세요. 인쇄 속도가 같은 행에 있는 인쇄 속도의 입력값 예 이야기합니다.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 값보다 크면 네, 큰 값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전체라고 하는 부분은 인쇄 속도 입력되어진 8개 범위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큰 거는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단위별 비교 대상 자체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꾹 선택해가지고 이 5에 입력되어진 값이 네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으면 크거나 같다. 비교연산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크다 있고요. 네, 왼쪽으로 방향 입이 벌어진 게 크고요. 작다, 같다, 같지 않다. 6개 비교연산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라지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는 수동으로 라지라고 입력을 해주고 관료 열기까지 하면 해당 요 함수 네, 입력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라지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의 도움만 얻고자 한다면 현 상태에서요 마우스로 요 라지를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함수 인수가 라지로 딱 바뀌어요. 라지는 함수 인수 2개 입력한다. 네, 도움말 밑에 보면 어레이는 범위 영역이고요. 그 다음 몇 번째 큰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레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요. 네, 해당 인쇄 속도 범위 영역인 E 5에서부터 E 12까지를 범위 지정합니다. 네. 그러면 14, 16, 15, 19 뭐 이렇게 여기 8개인데 이 중에 몇 번째 큰 거? 3 이렇게 입력하면 세 번째 큰 값이 뚝딱 17이야 라고 네. 해당 미리 보기로 구해졌는데 자 라지 함수씩 완성을 했고요. 다시요 if 함수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우스를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if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if로 다시 바뀌어요. 함수인수 대하상자가. 자, 조건식 부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는 참일대 실행문이에요. 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큰 값 이상이면 뭐로 판정하라? 우수로. 문자열이니까 여기다가요. 네, 상따옴표 입력해가지고 우수 적고 상따옴표 닫아줘요. 네. 문자열을 만들 상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해,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냥 상따옴표 꾹꾹 2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완성되어진 결과예요. 네, 함수식 if하고 라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해당 인쇄속도의 값이 인쇄속도 전체 8개 중에 세 번째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우수로, 그렇지 않으면 빈공백. 자, 확인 클릭하면 빈공백, 얘는 아까 세 번째 개가 17이었잖아요. 근데 14니까 얘가 이상이 아니니까 빈공백 네, 처리된 거고 요 해당 자동차 면들 밑으로 내려가지고 채워보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네, 하나 네,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교안의 대상 있죠. E5에서부터 E12 범위 영역 있죠. 얘는 밑으로 수식을 채우더라도 이 위치가 3주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NUM이라고 이렇게 오류 메시지 뜬 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제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달라졌죠. 네,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개념인데 요 상대 참조 주소인 상대 참조라는 거는 계산식에 입력되어진 셀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같은 행에 있는 왼쪽 해당 인쇄 속도 부분부터 밑으로 8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 F4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요. 네, 달러가 자동적으로 붙게끔 처리를 하면 되고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도 되고 어쨌든 요거는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쉬운 방법은 범위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한번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달러가 열과형 앞에 따다다닥 붙어요. 네, 요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드래그 해가지고 쭉 채워보면 제대로 구해졌을 겁니다.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다시요. 네, 선택 밑으로 드래그 채웠고 클릭 서식 없이 채워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식 없이 채워라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요걸 안 했다라고 해서 감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풀이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3번부터는 단일 함수예요. 단일 셀이에요. 하나에서만 구하면 돼요. 네. 3번 레온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 서미프 함수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아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3세 선택한 다음에 자, 단일 함수, 서미프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검색 서미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찾아졌으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range는 해당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의 범위를 네, 지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레온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조건의 대상 자체는 뭐냐면은
제품입니다. 그죠? 네, 제품인데 제품은 어디 있냐면 여기 제조사네요. 네, 제조사. 제조사가 레온 제품인 거. 그래서 조건 범위는 제조사 입력되어진 G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조사가 네, 섞여 있는데 레온, 이지, 전자 이렇게 티판이 섞여 있는데 문제에서는 레온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상따옴표 레온이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 레온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줘도 돼요. 네,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 꾹 찍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꾹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판매 수량 범위 영역인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해서 최종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 결과적으로 구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sumif 갈로 네. 지금 현재 F5에서부터 F12가 이름 정의가 제조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조사로 바뀐 거예요. 네. 완성했고 최종 확인 눌러가지고 구한 결과값은 528입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캔 복사 기능 제품의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max 함수를 사용해 단일 함수 네, fx 클릭 문제 요구하고 있는 dmax 엔터키 눌러가지고 찾았으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시험에서는 고정적으로요 범위를 아예 못 박아버리세요. 네. B4부터 J12까지를 범위 지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에 요구가 되어지면 네. 그래서 마우스로 B4에서부터 H12요. J12가 아니라 B4에서부터 H12 B4에서부터 네.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드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제품의 최고 뭘 구하라? 판매 금액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dmax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제일 큰 값을 구합니다. 네. 최고 판매 금액이니까 필드는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 설명드릴게요. 네. 판매 금액이 입력되어진 셀을 꼭 찍어요. D4의 판매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D4 셀을 꼭 찍어요. 필드. 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입력 데이터는 뭔데 스캔 복사 기능 제품인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스캔 복사 기능 제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기능이라고 이렇게 있죠. 네. H4에서부터 H5까지 블록 정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물어져요. 네. 선택할 수 있게끔 입력되어져 있어요. 네. 다른데 입력 안 합니다. 요게 완성되어진 해당 함수 인수 설정이고 최종적인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dmax 네, 갈로 b4 콜론 h12 심표 d4 심표 h4에서부터 h5 확인 버튼 클릭해서요 뚝딱 구했어요. 다음 다섯 번째 함수 문제 넘어가서 제품의 분류입니다. 네. 제품의 분류는 문제에서 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잉크젯, 2면 레이저, 3이면 컬러 레이저로 표시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추즈하고 RIGHT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5번 문제로 주어지기보다 1번이나 2번 문제로 주어져야 될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 자체는. 네, 그래서 오히려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셨던 분들이 오히려 약간 내가 이거 제대로 풀었냐라고 혼동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풀이는 이렇게 풉니다. 네. 제13세 선택하고요. 추즈하고 다른 함수 조합이면 추즈를 먼저 네, 사용을 합니다. 제13세 선택과 fx 눌러가지고요. 네,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추즈부터 CHOOSE 하고 M택이 눌러가지고 추즈 함수 찾아졌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마법사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추즈는 인덱스 언더바 NUM은 순번 그 다음에 목록 1, 목록 2, 목록 3, 목록 255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1부터 254까지 그러니까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인덱스 언더바 NUM에 RIGHT 함수를 사용하게끔 요구가 되어지니까 write 함수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거 관리 코드가 지금 8개잖아요. 네. 8개 중에 첫 번째 거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B5셀을 선택을 하고요. 쉼표하고요. 마지막 한 글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오른쪽에서 한 글자 해서 RIGHT 함수 됐고요. 네. 끝에 글자 1이다. 그죠?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값이 1이면 잉크젯, 2면 레이저, 3이면 컬러 레이저로 표시해. 여기다가 이제 밸류 값에다가
상따옴표 순차적으로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잉크젯 문자에는 상따옴표를 묶어준다 라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네, 2면 레이저 그 다음에 네, 3이면 상따옴표 컬러 레이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지는 함수식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equal choose RIGHT BO 쉼표 1갈로 그 다음에 목록 1, 목록 2, 목록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1번이나 2번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행 단위별로 해당 네,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번호에 맞게끔 출력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엉뚱하게 5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어쨌든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 6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vlookup 함수 문제를 묻는 것으로 못 박혀 있어요. vlookup 함수 문제로 묻는 것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네. 판매 금액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J14를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vlookup으로 VLLOOK UP 엔터키 찾았으면 확인 함수에서 4개 입력합니다. 네. 줘야 할 값은 고정적으로요. H14셀 꼭 물어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이렇게 물어요. 딱 H14셀 선택하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요. 네. 자, 요거 질문들을 자주 좀 하시긴 한데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있죠. 얘를 찾아요.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얘잖아요. B5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는 B5부터 스타트하고 끝셀은 H12로 못 박으시면 저희 ITQ 엑셀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H12 B5부터 H12 자, 얘를 찾았는데 B5가 아니라 C5에 있더라. 그러면 C5부터 끝셀은 H12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요. 네. 현재 요 색깔이 지금 현재 이게 지정 구분이 지금 안 되어서 네. 제가 다시 마킹해 가면서 설명드리면 B5부터 H12까지 GH 요렇게 선택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일치하는 것을 첫 번째 예를 찾았을 때 얘예요. 얘면 지금 현재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인 내의 요 행 단위별로 요렇게 값을 뽑아와요. 요렇게 요 뽑아온 행 중에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지고 올 건데 문제에서 이제 그 열은 지정을 해줘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H14제를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매 금액.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추출되어진 것 중에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얘가 첫 번째 열이에요. 제품명이 두 번째, 판매 금액은 세 번째다. 그죠? 네, 그래서 3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여기다 3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고정적으로요. 해당 정확히 일치만 물어줘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문제 여기 안내에서처럼 정확히 일치는 false라고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false 또는 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네,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완성했고 다음 7번째 네,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과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외에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해당 제가 풀이해드린 유튜브에 올린 다른 해당 회차 거 네, 참조하셔가지고 수식 풀이하는 것도 익혀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게 더 쉬워요. 얘가 더 쉽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요. 네. 판매 수량에 대해서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판매 수량이 입력 데이터 범위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서 적용을 해요. 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목록에서요 데이터 막대라고 찾아지는데 그라데이션 단색 채우기 어떤 거에도 상관없긴 한데 마지막에 있는 기타 규칙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에서 기타 규칙 다른 걸 여기서 해도 돼요.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네. 기타 규칙에서요 네. 색깔은 녹색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네. 녹색 선택할게요. 펼침 버튼 표준색에 요게 녹색이에요. 요건 연한 녹색. 그래서 녹색 그 다음에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 자동 되어 있으니까 네, 얘를 최소값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최소값 펼침 버튼 해가지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자동 되어 있는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최대값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굉장히 쉽죠? 얘도 20점 차지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해가지고 적용 완료하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240점 배점 네, 완성이 되어졌고요.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80점 배점 차지하고요. 네, 필터 및 서식과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고급 필터는 어쨌든 반드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표서식 문제가 목표 찾기에 비해서는 요구 조건이 작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래서 이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 작업도 다른 기출 문제 유형 중에 목표가 찾기 문제로 나왔던 회차의 문제를 목표가 찾기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네, 들으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회차별로 명확하게 예전에는 홀수월에는 이 유형, 짝수월에는 이 유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이 규칙이 깨졌어요. 네, 깨졌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반드시는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이 작업을 반드시 나오고요. 표서식 또는 목표와 찾기 둘 중에 하나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요구 조건이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1작업에 B4부터 H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복사를 했고요. 제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네, 모두 붙여넣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 이용해도 됩니다. 네, 한 다음에 자, 열너비가 좁아 내용 잘 안 보이는 열이 있으니까 B, C 경계선 더블 클릭, 네, C, D 경계선 더블 클릭, D, E, E, F 줄바꿈 돼버렸죠. 이거는 강제적으로 넓혀요. 강제적으로 넓혀 두 줄로 만들고 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여기 2하고 3하고 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요 핵 높이도 자동 높이 조절되어집니다. 네, 요렇게 네, 너비 조절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 걸러내라 이 말입니다. 네.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요. 판매 금액이 15만 이하이거나 네, 제조사가 레온인 거 이렇게 요구하니까 기준이 뭐냐 네. 필드명입니다. 표머리걸 판매 금액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요구죠. 두 개를 복사해요. 먼저 얘를 선택하고요. 판매 금액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는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라 말씀을 드렸죠. 네,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채 그 다음에 제조사 선택하세요. 그러면 두 개 선택됐죠. 단축키로 익히셔도 돼요. 네, 단축키 네,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익히셔도 돼요. 자, 컨트롤 C를 해볼까요? 복사했어요. 어디다 붙여넣기 하는데 조건 범위 B13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B13셀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조건은 15만 이하. 아까 이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작거나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에 숫자값 1로 쉼표 입력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하면 조건 입력 판매 금액에 대한 건 완료되어졌는데 제조사에 대한 조건은 레온이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은 연결고리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 두 개의 조건의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또는입니다. 또는인 경우에는 제조사에 대한 레온의 조건이 같은 행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한 칸 밑에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네. AND 조건인 경우에는 같은 행에다 하고 이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한 칸 밑에 여기다가 레온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범위 네, 입력 완료했는데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전에 지금 문제지는 2016 버전으로 나온다고요. 문제지는. 근데 저희가 응시 버전을 2010 버전으로 하셨기 때문에 2010 버전으로 풀이를 하시되 용어 차이가 있어요. 2016 버전은 조건 위치가 아니라 조건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급 필터에서. 네,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표 영역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고급 필터 대화성제가 이렇게 실행되어지는데 결과는 고정적으로 복사 위치는 네, 다른 데다가 하라 이렇게 꼭 요구되어지니까 현재 위치 필터 말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명칭이 조건 범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자, 조건 범위. 네, 어쨌든 조건 범위 마우스 포인트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B13에서부터 이렇게 C15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가요. 네, B18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됐죠? 확인 버튼 누르면 뚝딱. 네. 고급 필터에 대한 적용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서식에 대한 조건인데 이게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렇게단 말이에요. 요렇게 반드시 순차적으로 고급 필터에 결과세 채우기 없음 한 다음에 표서식 스타일 보통육으로 해. 이렇게. 네. 결과세 이 범위예요. B18부터 H22 범위 영역입니다. 블록 정한 다음에 결과세 채우기 없으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육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입니다. 네. 표서식에서요. 표서식에서 보통육은 보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요거예요. 표 스타일 보통육. 클릭. 기본값 표서식 대화상자 유지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끝.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제2작업 100.80점 차지합니다.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작업의 문제 유형은 정렬 및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두 가지가 네,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네. 하나만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렬 부분합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도 고정적으로 문제 자체의 요구사항이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풀이해드리는 이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다른 기출문제 유형으로 피벗 테이블을 접하시더라도 풀실 수 있으세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1작업 시트에 지금 현재 2작업 시트 작업하면서 선택했던 범위 영역인 B4부터 H12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 구할 때도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혹시 이거 선택 안 돼 있으면 이거 선택해야 돼요. B4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갑니다. 네. 삽입 탭에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누르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네. 자, 하단에 있는 기본 넣을 위치가 새 워크시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위치 입력 나는 마우스 포인트 꾹 찍어가지고 깜빡깜빡하면 마우스로 제3작업 시트에 B2 꼭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제3작업 시트에 B2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뜨는데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에 이제 네, 필드 영역 배치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서요, 요렇게 반투막 내었을 때 4등분 하면 인쇄 속도가 여기가 행이고요. 제조사가 열이에요. 그래서 네, 요렇게 파악을 하시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필드 목록들 중에서 인쇄 속도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행 레이블에다가 여기 박스 안에다가 넣으세요. 마우스로 꾹 눌러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다가는 제조사요. 열 레이블에다가는 제조사를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조건 4개 중에 첫 번째 조건 보세요. 인쇄 속도 및 제조사별 함수 적용하는 게 꼭 2개가 나와요. 이 2개 나오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제품명의 개수를 구해. 두 번째, 판매 수량의 최대값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품명의 개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품명 필드를 시그마값 박스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으세요. 네. 그러면 네, 해당 입력값이 텍스트 글자인 경우에는 기본 적용 함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수용사항이 없고요. 다음 판매 수량요. 판매 수량을 선택한 다음에 시그마 값 여기 개수 밑에다가 놓으세요. 네. 놓으면 적용되어지는 기본 함수가 합계인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지니까 수정합니다. 네. 요 합계 판매 수량 클릭 값필드 설정을 선택. 그러면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순서가 함수부터 먼저 수정을 해야 돼요. 네. 함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최대값 물어지니까 이 최대값을 선택하세요. 최대값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살펴보게 되면 최대 콜롬 판매수랑 간격고름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입력 사용자 정의 이름 입력 부분에 최대값 콜롬 판매 수량까지만이니까 수동으로 요 문구를 직접 입력합니다. 추가시켜줍니다. 갈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기를 추가시켜줍니다. 네. 됐고 확인 클릭.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러면 1번 요구 조건은 끝났어요. 다음 2번 요구 조건. 네. 인쇄 속도 그룹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인쇄 속도가 네.
6에서부터 10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개 그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룹할 때 숫자 값으로 이렇게 네, 그룹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값, 제일 작은 값 6이죠. 제일 큰 값, 네, 끝값 제일 큰 값 문제에서 20이죠. 그 다음에 해당 단위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단위가 6에서부터 10 개수로 확인해 보세요. 6, 7, 8, 9, 10 10개 그렇게 하면 5개죠. 네, 단위는 5로 확인되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개수가 6에서부터 10 이렇게 되시니까 6, 7, 8, 9, 10 개수 헤아릴 수 있는데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30 몇 개 단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0-6 한 다음에 플러스 1으로 구할 수 있으세요. 네, 요거는 4잖아요. 네, 플러스 1 해줘야지 5 단위 구해집니다. 자, 해당 핵 레이블 5에다가 네, B5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룹화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죠. 네, 이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요. 시작은 6 맞아. 끝은 파악했을 때 저희가 20이었죠. 20 수정하고 단위는 1이 아니라 5야. 확인 눌러주면 3개 그룹으로 뚝딱 문제지와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네, 두 번째 조건의 두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의 두 번째인 빈 셀의 별표 2개와 네 번째 조건의 첫 번째인 행의 초합계 지워라. 이 세 개를요. 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꺼번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상태에서요. 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의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아웃 섹션에서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겠고 그 다음에 서식에 입력란 빈셀 표시 비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별표 하나만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hift 키 누르고 8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별표 입력이 요 커스 위치시키고 이렇게 입력되겠죠. 다음 요약 및 필터 탭에서요. 열 중에 행정학계 표시 체크 해제합니다. 얘를 없애요.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딱 네, 처리가 되어졌고 자,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 두 개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예요. 제조사를 출력 형태까지 정렬해. 그리고 나머지는요. 출력 형태 보고 맞게 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조사 출력 형태대로 정렬해 출력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티파니, 이지전자, 레온 돼 있어요. 저희는 레온, 이지전자, 티파니 돼 있으니까 요거는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현재 한글 자음 기준으로 해서 티귿, 리을이면 내림차순이에요. 큰 값이 위에 있는 거. 요거 눌러주면 되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네. 뭐 오름차순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맞네 그러면 네,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거 네, 비교해보면은 이름 틀리네. 열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제조사 직접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고 핵 레이블 이름도 틀리네. 네, 인쇄 속도 갈로 단위 콜론 소문자 ppm 영어는 대승자 구분합니다. 갈로 닫기 하니까 줄 바꾸면 됐네. 요거 열과 열의 경계선 네, 너비 조절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입력 데이터에 대한 범위 잡은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네, 해당 숫자가요. 네,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이렇게 따라 내려보면 꼭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별표 기호는 수평 정리를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명령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맞춤에서요. 수평 정렬 가운데 얘 누를게요. 클릭. 다음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신표시달 꼭 이렇게 물어줘요. 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자, 제3자하고 피벗 테이블 네, 배점 80점 차지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파트인데요. 네, 그래프 100점 차지합니다. 네.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해 차트 종류 확인해보니까 묶은세를 막대형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있는 하단에 가로 항목 범례 참조해가지고요. 네, 1작업에 가서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체킹해볼게요. 모티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네. 크로우 어딨어요? 여기 있네. 제품명에 진이 여기 있네. 네. 그리고 벤티지 그린은 없어진 요거 건너뛰네. 네, 벤티지. 그 다음에 다큐 프린트 바로 밑에 거고 그 다음에 캐리 레이저 요거 로사 프린트 사용 안하고 캐리 레이저. 자, 요 개수에 알아보면 전체 8개예요. 8개 중에 꼭 2개를 빼요. 네, 차트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2개
사용하지 않는 걸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작성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세 가지 데이터 선택 규칙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첫 번째, 사용하는 표에 머릿글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금 현재 선택한 데이터의 종류는 제품명이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래서 해당 연속, 그리고 세 번째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그리고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꾸러미는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되겠네. 그죠? 제품명부터 진위까지 이게 첫 번째 한 꾸러미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꾸러미 선택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열 단위 말고 행 단위 오른쪽 수평으로 선택하라. 이 수평 선택은 다음 뭘 선택해야 되는데 범례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수량인데 해당 요 선택한 요 크기만큼요 요렇게 선택을 하세요. 얘가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순서가 얘가 꼭 이 순서대로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지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 규칙에 의해가지고 하나의 연속 꾸러미를 잡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렇게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렇게 네 번째 꾸러미,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선택할게요. 제품명부터 판매 금액의 진위까지 첫 번째 꾸러미. 떨어지는 색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른다 그랬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범위 영역, 판매 수량 맞죠. 그 다음에 그림 건너뛰고 벤티지부터 다큐 프린트까지 요 옆에까지 판매 금액까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요 로사 프린트 건너뛰고 캐리 레이저 요렇게.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는 이만큼 같이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차트 제대로 작성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했으면 반드시 밑에도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삽입 탭에 차트의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 첫 번째 걸 선택해서 기본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나왔다, 모양 이상이 나왔죠? 잘못되신 거예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얘 지우고 다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규칙 준해가지고 다시 데이터 선택하시고 차트 삽입하세요.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차트 조건 총 10개의 조건이 있는데 몇 번째로 가냐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조건으로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으로 시트로 바꾸라 반드시 꼭 이렇게 물어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해당 리보 메뉴에 차트 이동 찾아집니다. 클릭합니다. 차트 이동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요, 반드시 새 시트로 반드시 선택하세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새 시트 이름값 바꾸세요. 제4작업이라고 이름값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 차트가 별도의 시트, 제4작업이라는 시트가 삽입되면서 그 안에 차트말 내용으로 하는 차트 시트가 삽입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와서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의 스타일 6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트가 선택되어 온 상태에서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세 번째 거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세 번째 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레이아웃 3이라고 떠요. 얘를 클릭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일 6은요 차트 스타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물어집니다. 조건에 맞게끔 할게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이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1 꼭 이렇게 물어지거든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1 입력하고 엔터키 해주면 되겠고 채우기 효과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이 차트 서식 수정이 2010 버전, 2016 버전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어때? 자, 어쨌든 2010 기준이니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이미지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해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여기 채우기 종류요. 질감의 파랑 박엽지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질감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파랑 박엽지 찾아보면 얘입니다. 4개가 자주 나와요. 파피루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이 4개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값 떠요. 이렇게 이름값 파랑 박엽지,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확대해서 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에 배경 10, 배경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가 아닙니다. 네. 이 그림이지만 그림 영역이 흰색이라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얘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 채우기에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 수동으로 단색 채우기야. 색깔의 종류는 흰색 테마색 첫 번째 게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일이에요. 묶음이에요. 그래서 흰색 심표 배경일 얘 선택해주면 돼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꼭 이렇게 물어지는데 밑에 출력 형태의 제목의 내용을 먼저 차트 제목 상자에 수정하겠습니다. 레온 및 이지전자 제품의 판매 현황이라고 수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째 조건이었어요? 6번째 조건에 맞게 차트의 이 제목 테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탭에 글꼴에서요. 글꼴 자체 굴림 맞네. 굵게 적용되어 있네. 크기는 네 수정이 필요하다.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는 차트 제목 글자 상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흰색 심표 배경일,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색 선택합니다. 네. 테두리색을요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 테두리색을 실선으로 색깔 종류 검정 추천드립니다. 검정. 테마색 두 번째 거. 닫기.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7번째 요구 조건이 제일 많아요. 네. 4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자, 이제 요 출제 기준 바뀐 것 중에 명확하게 이제 달라진 건 요거 달라졌어요. 요 표식 모양 바꿔라라는 게 추가됐어요. 요게 네. 자, 서식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어 선정으로 바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열 2개잖아요. 네. 법내 모양에서 살펴보게 되면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 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런 값이 떠요. 판매 금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잖아요. 네. 판매 금액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어 전형 선택하면 기본값이 표식 있는 꺾어 전형이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요구 조건 반드시 보조축을 지정해 요구되어지니까 이 꺾어 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면 보조축 닫기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열에 대한 요구 조건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참조하여 표식을 이걸로 바꿔 네 표식을 수정하라. 네 표식은 출력 형태 말고 요구 조건이 네모 크기 10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요 지금 현재 요 점 있죠. 말은 뭐예요? 요거를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네 데이터 계열 서식 가서요 찾아보세요. 네 표식 옵션이라고 있죠. 네 표식 옵션. 표식 옵션을 선택하고 종류 기본 제공을 바꿔요. 네 자동 말고. 그 다음에 크기 있죠. 펼치버튼 눌러가지고 사각형 문제에서 네모 요구하니까 네모 둘 중에 하나 요구해요. 네 다이아몬드 또는 사각형 문제에서 요구되는 걸로 바꾸세요. 그 다음 크기 기본값 7인데 문제에서는 10 요구하니까 이거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요. 요게 7월 11일부터 변경되어진 출제 기준입니다. 표시 옵션 기본 제공 형식 모양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크기 10 됐으면 닫기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에 출력 형태 3조 보세요. 네. 해당 요 다큐 프린트 막대 위에 217입니다. 네. 요거죠. 선택을 하면 다른 것 막대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217 뚝딱 네, 삽입이 됐습니다. 색깔이 틀리는데 색깔 조정해 줘야 되나요? 네.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같다 안 같다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색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에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져요. 네. 해당 수평선이 파선으로 네,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건데 마우스로요. 네, 해당 요 수평선을 올리면 세로값 주눈검선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눈검선 서식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예를요. 이렇게 더블 클릭 따다 이렇게 해도 뚝딱 이렇게 주눈검선 서식 선 스타일로 가서요.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해당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는데
이제 7번째 마무리에 축 출력 형태 참조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네. 해당 세로값 추가하고요. 네. 요거를 이쪽으로 오고 요거를 이쪽으로 오고 네. 제가 네. 비교하기 편하게끔 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의 세로값 축 0, 50, 250 하이펀 50 네. 그 다음에 조금 줄여가지고 볼까요? 250 하이펀 여기는 0 그러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보여지는 형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요 세로값 축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해도 되고 더블 클릭 해도 됩니다. 축 서식 대화상자 실행한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되어 있으면 0이 하이펀으로 보입니다. 얘를 숫자로 바꿔요. 범주의 종류를 숫자로 바꾸면 적시적으로 0으로 바뀔 거예요. 클릭 이렇게 하면 0으로 바뀌었죠? 네, 됐죠?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값축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는 0원 5만 이 간격이 틀리네. 네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뭘로 돼 있나 확인해 보니까 50만 네 두 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5만 돼 있고 간격 가구 자, 보조 세로값 축 더블 클릭하면 보조 세로값 축에 대한 축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최대값 바꿔야 되죠.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다시요. 네. 요거를 네. 더블 클릭해서 축 서식 대화상자 최대값 고정으로 바꾸고 45만을 50만으로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주단이에요.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요. 5만 돼 있는데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으로 문제에 맞기 닫기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건이 제일 많았던 7번까지 네, 완성을 했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범내명 변경해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범내명 확인을 해보면 줄바꿈 돼 있는 거 한 줄로 바꿔라 이렇게 오되어져요. 네. 그래서 요 판매수랑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면 수정해야 될 대상 범내 항목 계열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이름을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하세요. 판매 수량 갈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거 참조하셔도 됩니다. 네. 확인 버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문제지하고 맞아. 네, 제가 지금 문제지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꼭 이렇게 요거 됩니다. 네, 확인 이렇게 네, 수정이 됐어요. 문제지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지 비교해서 살펴보면 꼭 네, 두 줄로 하지 말고 한 줄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가서요. 도형 삽입하라 모서리가 중간 사각형 설명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최다 판매 수량 도형 삽입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네, 문제지 동일하게 네, 완성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네, 삽입 눌렀을 때 혹시나 이게 도형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차트가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반드시 선택하셔야지 얘를 넣을 수 있어요. 도형에서 저 밑에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요. 모서리 둥근 사각 설명선. 네. 그 다음에 제목을 기준값으로 하셔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전 여기. 네. 그 다음에 너비값은 의 중간단 정도, 그 높이값은 이만큼 네, 놓아요. 그리고 내용 입력할게요. 최다 엔터키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했고, 자, 이 차트 안에 이 도형이 삽입됐고 글자 입력됐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하고 같게 맞춰줘요. 5번째 차트 영역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문제 조건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같게 하기 위해서 해당 채우기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깡통, 네,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정렬이 수직 수평 가운데에 되어 있어요. 두 개 클릭. 마지막으로 요 조절점 노란 마름모 뾰족한 부분에 대한 가리키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서 보게 되면 출력 형태는 2016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형에 해당 테두리가 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까지 똑같이 해주고 싶다 그러면 네, 도형의 윤곽선을 해당 두께를 4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네, 설명 완성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요거 뒤에 거 안 했네요. 네, 이 순서가 반드시 1작업부터 4작업 순서로 반드시 요구되어지니까 요거를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